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나는 왜 자꾸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얼굴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만난 시점도 다르지만 묘하게도 상대의 말투, 나를 대하는 방식, 관계의 흐름까지 왠지 똑같은 사랑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혹시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오늘 감정 약국에서는 우리가 왜 비슷한 사랑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반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1. 사랑은 반복된다. 그 감정의 기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하게 끝났어요. 사람은 다른데 연애가 왜 이렇게 똑같이 아프죠? 어떤 사람은 늘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늘 관심 없는 사람을 쫓고, 어떤 사람은 항상 과하게 헌신하다가 지쳐버리곤 해요.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사람, 같은 감정,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사랑의 가장 깊은 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감정의 기억, 애착의 기억이에요. 사랑은 감정 기억이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예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머릿속으론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이 끌리는 건 이상하게도 늘 나를 애태우게 만드는 사람, 내가 애써야 사랑이 유지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감정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안전한 사람보다 익숙한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이 끌립니다. 감정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에서 온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유형 어태치먼트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포살핌을 받았는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형성되어 이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애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드릴게요. 늘 바빴던 부모,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던 집. 어릴 적 부모가 내 감정에 잘 반응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슬퍼도 울지 마. 내가 무서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뻐도 그만 떠들고 공부해. 이런 식으로 감정이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표현해봤자 소용없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익숙하니까요. 사랑은 원래 외로운 거야. 나는 늘 좀 부족한 상태로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식의 무의식이 연애 안에서 계속 작동해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이.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내 속마음보다는 행동이 중요했던 집.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하면 내가 더 잘해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날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늘 애쓰는 사랑, 일방적인 헌신을 하게 돼요. 이런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두려워했던 아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게 두렵기도 해요. 가까워질수록 부담을 느끼고 누군가 날 좋아하면 의심하고 이 사람도 결국 떠날 거야 라는 생각에 미리 거리를 둬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연애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불안해져요. 그보단 오히려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계속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끌리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러요. 사랑이 무섭고 가까워질수록 불편하다는 마음의 패턴이에요.
감정의 무의식 그 안에 들어있는 갈망.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치유하고 싶어서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에게 끌리는 건 이번엔 그 외로움을 안 느껴보고 싶어서, 날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건 이번엔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나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감정과 비슷한 사람에게서 치유를 기대하는 건 다시 다친 자리 위에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반복은 피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식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의 패턴을 반복하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사랑받고 싶었던,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장 익숙한 감정에 끌리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반복하는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그 질문은 어쩌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감정은 이해될 때 비로소 풀립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패턴을 자각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감정의 미로 끌림은 감정의 기억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그 감정은 단순히 그 사람이 매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에 빠질 때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많은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익숙한 감정을 느낀다가 먼저 오는 거예요. 감정의 기억, 마음이 끌리는 진짜 이유. 한 심리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감정을 반복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을 이번엔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이 말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국 예전에 아팠던 감정을 완성하고 싶어서 비슷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내가 다가가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수십 번 마음을 밀어낸 경험이 있던 나는 어느새 관계 안에서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익숙하거든요. 외면당하고 기다리고 다시 다가가고. 이게 나한테는 사랑처럼 느껴지는 감정 구조가 된 거예요.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 기분보다 성적, 예의, 외적인 모습에 더 민감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싫어해. 엄마 말 잘 들어야 예쁜 아이지. 사랑을 받을 때조차 늘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란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돼요. 이번엔 잘 보였나? 오늘은 날 좋아했을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불안하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익숙한 연애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상처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릴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날 원하지 않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싫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내 안의 감정 기억을 자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차갑게 한다든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타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끌릴 때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주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뇌는 감정보다 익숙함을 택한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됩니다. 우리 뇌는요, 안전함과 익숙함을 자주 혼동합니다. 즉, 어떤 감정이 반복되면 비록 그것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보다 날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거죠. 끌림은 진실이 아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끌림은 진실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어요. 연애 초기의 강한 설렘,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인가? 싶은 느낌조차도 사실은 뇌가 과거의 감정을 다시 꺼내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사람한테 끌릴까? 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내면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끌려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볼 때예요. 나는 왜 저런 사람에게 끌릴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이렇게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왜 덜 끌릴까? 그 사람은 나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고 내 존재가 조용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뭔가 심심하고 감정이 적게 느껴져요. 그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직 그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을 다시 꺼내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끌리는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말 걸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어보는 것. 그게 바로 반복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3. 사랑의 패턴을 깨는 연습,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 왜 나는 또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 왜 같은 이유로 아파하는 걸까? 이 질문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깊은 아픔과 외로움이 숨어 있죠. 사랑의 패턴은 사실 나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일 때가 많아요. 그 안전지대란 건 어쩌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처받는 방식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심했거나 늘 바쁘셨던 아이는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애써야 사랑받는다는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늘 떠날까 봐 조심하고 감정을 숨겨야 안전하다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죠. 이런 패턴은 사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만든 자기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지금 내 사랑을 반복해서 아프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안전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계속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익숙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낯선 사랑은 두렵고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익숙한 감정에 안착하려 합니다. 그 감정은 때론 무너지는 듯해도 익숙하기에 어딘가 마음이 놓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반복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는 건 그만큼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기에 때로는 상처도 감내하며 사랑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어린 나를 만나보세요. 그 아이는 늘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차갑게 몰아내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힘들었지. 그때 많이 외로웠구나.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랑을 찾아 헤맸구나. 사랑의 패턴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주하기. 나를 비난하는 대신 다정하게 말 걸기.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작은 연습이 쌓이면 그제서야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새로운 사랑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자꾸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있지만 그 마음을 보듬고 사랑할 때 비로소 반복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사랑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충분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어둠 속에서 꺼내줄 가장 큰 빛이 되어줄 거예요. 4.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첫걸음 나를 이해하고 품는 시간. 사랑을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또 마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나를 만납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왜 사랑할 때마다 아픈 걸까? 이 질문들은 결국 나 자신과의 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필요로 되고 싶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욕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외부에서만 채워지기를 기다리면 결국 우리는 똑같은 패턴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나 중요한 사람과 맺은 애착 관계는 평생 우리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그 애착이 불안정하거나 불충분했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불안 애착을 가진 채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애착의 틈새는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상처받는 악순환을 만들죠.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안에 불안 애착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 어린아이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혼자야. 내가 뭔가 잘못됐어. 이런 말을 마음 깊이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차갑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마치 어릴 적 엄마가 그랬듯이 포근하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세요. 너는 충분히 소중해. 내가 여기 있을게.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어도 좋아.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애착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흔히 오해받지만 자기를 동정하거나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뜻합니다. 내가 겪은 모든 감정, 상처,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내가 반복하는 사랑의 패턴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면 나와 맺는 관계를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렸던 사람들은 사실 내 안의 불안과 익숙한 상처를 다시 재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안아주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내 마음속 상처와 불안을 숨기지 말고 들여다보기.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기.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안아주기. 그리고 나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연습하기. 그 과정이 쉽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먼저 나 자신과 맺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나는 왜 자꾸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그 질문은 이제 멈추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작은 불안과 아픔에도 따뜻한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이 당신을 새로운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자유와 사랑. 나는 왜 자꾸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그 질문 끝에 다다른 곳은 결국 놓아줌의 자리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잊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더 이상 그 사랑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반복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만지면서도 그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그 사람이 나를 바꿔주길 바라는 기대와 집착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집착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애착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기대고 있는 감정적 필요 때문이라는 거죠. 놓아주는 법은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천천히 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놓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누구나 갈망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쌓인 슬픔, 분노,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을 놓지 못했는지, 내가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지,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 비로소 손을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해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음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여정입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 사랑하는 이유도 그 패턴을 깨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모두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다정하고 용기 내는 그 순간부터 그 무엇보다 값진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 그 말이 당신을 한 걸음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정 약국은 당신을 응원합니다.